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살 이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아들이 저 몰래 제 인쇄소를 팔아치우려 했던 그 배신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은퇴 후에도 손을 놓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쇄소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책을 만드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인쇄소 2층 서재는 제 안식처였습니다. 그날 저녁도 여느 때처럼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진지하게 생각해봐. 어머니 인쇄소 건물만 팔면 우리 빚은 다 갚을 수 있어. 며느리 세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돈으로 새 사업도 시작할 수 있겠네요. 어차피 요즘 누가 인쇄소를 하나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 아니에요? 저는 의자에 굳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인쇄소는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40년 넘게 책을 만들며 살아온 세월이 이 건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식들에게는 그저 돈으로 환산되는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아들 내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인쇄실에서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위층에서 도현과 세연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가 알아봤는데 이 건물 시세가 최소 15억은 받을 수 있어. 재개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 정도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겠네요. 저는 렌치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15억. 그들은 이미 구체적인 금액까지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야. 일단 인쇄소가 적자라는 걸 주변에 알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힘드시다는 식으로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인쇄소는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인쇄소 일이 많이 힘드시죠? 아니다. 괜찮아. 세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누가 종이책을 만들어요? 여전히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쇄소가 사실상 적자 아니에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적자가 아니야. 수익은 충분히 나고 있어.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서재로 올라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책상 위에는 신인 시인의 첫 시집 출판 의뢰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포기할 수 없다고. 이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저는 계속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계획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앞으로 더 큰 파도가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서랍 속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멀리 갈 것인지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쇄소는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30대 초반 남편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첫 책을 인쇄하던 날의 감동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수많은 작가들의 꿈을 책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제 자식들에게는 그저 돈으로 환산되는 부동산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연이 이웃집 아줌마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인쇄소가 요즘 어렵다던데요? 세연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완전 적자예요. 요즘 누가 종이책을 만들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세연은 이미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슈퍼 주인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인쇄소 장사가 안 되신다면서요?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아, 그래요? 며느님이 그러시던데. 며느리의 소문은
이미 동네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도현아, 15억이라고 했지? 이미 시세도 알아봤고.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어머니 인쇄소를 팔겠다는 거냐? 어머니는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잖아요. 디지털 시대인데 아직도 종이책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야. 책을 만드는 일은 사람의 꿈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야. 어머니,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나가봐라. 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비밀 봉투가 그곳에 있었어요. 시에 제출한 기부 계약서였습니다. 제가 떠난 뒤 이곳이 도서관이 되도록 말이에요. 세연의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동네 전체가 인쇄소가 망해간다고 믿게 되었어요. 단골 출판사 김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장님, 요즘 장사가 안 되신다면서요? 아닙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동네에서 다들 그러던데요. 심지어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건물 매물로 내놓으실 거라면서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며느님께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연은 이미 부동산까지 접촉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세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세연아, 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니? 어머님, 그게 사실이잖아요. 인쇄업계가 어렵다는 건. 인쇄소는 적자가 아니야. 하지만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건물만 정리하시면. 그만해.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퍼뜨리지 마.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집만 부리세요? 며칠 뒤 그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랜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번 거는 다른 인쇄소에 맡기려고요. 왜 그러십니까? 사장님, 인쇄소가 조만간 문을 닫으신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연의 거짓말이 실제 영업에 피해를 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때 딸 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서윤아, 엄마는 괜찮단다. 엄마,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딸의 목소리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딸만큼은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주말이 되기 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세연의 오빠 박진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돈 어르신. 저는 거실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진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좋은 집이시네요. 위치도 참 좋고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돈 어르신 인쇄소 이야기를 듣고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이 지역이 재개발 예정지라고 하더군요. 진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시세가 곧 2배로 뛸 거예요. 매물로 내놓을 생각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형편을 아시잖아요. 빚이 많습니다. 이 건물만 정리하시면 도연이 빚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빚을 어머니가 책임져야 합니까? 진수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라는 겁니까? 저는 진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 거래에서 뭔가 얻으려는 건 아닙니까? 진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냉소를 지었어요.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나가주십시오. 진수가 떠난 뒤 도현이 퇴근했습니다. 오늘 진수 씨가 다녀갔다. 어머니, 그게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가 다 짜고 한 일이잖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과 세연 그리고 진수였어요. 형님,
어머니가 완전히 거부하셨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이건 우리 모두에게 기회야. 세연이 말했습니다. 도연 씨 말대로 이건 절호의 기회예요. 재개발 확정되면 시세가 2배로 뛴다고요. 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15억이면 재개발 후엔 30억도 가능해. 새 사업? 도연이 물었습니다.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인데 15억 중에서 내비 8억 갚고 나머지로 우리 셋이 동업하는 거야. 저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진수는 사업 자금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형님, 하지만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하죠? 사돈 어르신을 더 압박하는 거야. 인쇄소가 정말 망해간다는 소문을 더 퍼뜨려. 실제로 일감이 줄어들면 결국 포기하실 수밖에 없어.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압박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인쇄소를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머니는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잖아요. 디지털 시대인데 종이책을 누가 봐요? 시장이 줄어들어도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빚이 8억이에요. 8억. 그래서 어머니 인쇄소를 팔아서 내 빚을 갚겠다는 거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연아, 내 빚은 내가 책임져야 해.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봉투가 그곳에 있었어요. 오늘 오후에 서윤이가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을 기다렸어요. 마지막 희망처럼요. 오후 4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서윤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서윤은 최근 작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독립출판사랑 일했는데 책 표지 디자인했어요. 엄마, 인쇄소 가봐도 돼요? 우리는 함께 인쇄소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잉크 냄새가 났어요. 서윤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아, 이 냄새. 엄마의 냄새예요. 정말 좋아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인쇄소 이야기요. 그래, 내 오빠가 인쇄소를 팔려고 하더구나. 인쇄소는 절대 팔면 안 돼요. 서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저를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후 도연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너무 고집세시잖아. 오빠는 정말 엄마가 쉬시길 바라는 거야? 아니면 건물을 팔아서 오빠 빚을 갚고 싶은 거야? 서윤아, 빚이 8억이야, 8억. 그게 엄마 잘못이야? 오빠가 사업 실패한 건 오빠 책임이잖아. 저는 거실로 나가 둘을 말렸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 제 서재로 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제가 엄마 인쇄소 홈페이지 새로 만들어 봤어요. 세련되고 아름다운 디자인이었어요. 엄마, 우리 함께 해요. 인쇄소를 지켜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이 만들어준 홈페이지를 다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세연이 말했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까지만 있다가 올라가시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식사 후 세연이 서윤을 불렀어요. 저는 주방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은 이제 쉬셔야 해요. 옳게, 그건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언니는 서울에서 편하게 사니까 모르죠. 도연이 빚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게 엄마 잘못인가요? 언니는 상속도 안 받을 거면서 왜 참견해요? 오후에 서윤이 인쇄소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전 엄마 편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날 저녁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합시다. 인쇄소 말입니다. 저희 형편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세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옳게. 오빠 말도 맞는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라 딸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요즘 인쇄소 일 힘드시잖아요. 차라리 정리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 편이었던 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서윤아. 저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마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딸마저 저를 배신한 것 같았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등진 것 같았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쇄소를 포기할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창밖의 인쇄소를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됐어. 서윤이까지 우리 편이잖아.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두가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점심때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꺼낼 때가 왔다고요.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5년 전 작성한 기부 계약서였어요. 저는 계약서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연아, 세연아. 진수 씨도 좀 불러라. 30분쯤 지나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인쇄소 건물 말이다. 오히려 너희에게 알려줄 게 있어서 불렀어. 저는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한번 봐라. 도연이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5년 전에 시청과 계약했어.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건물을 도서관 부지로 기부하기로 말이야. 진수가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물론이지. 공증도 받았어. 그럼 이 건물은 팔 수 없다는 얘기죠? 세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맞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인쇄소로 쓸 거고, 내가 죽고 나면 도서관이 될 거야. 어머니, 왜 이런 걸 하셨어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해. 너희가 내 인쇄소를 팔려고 할 때 나한테 상의했니? 세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식들 생각은 안 하세요? 너희는 돈만 생각했지. 어머니 생각은 했니? 제 빚은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진수가 비웃었습니다. 결국 자식보다 인쇄소가 더 중요하시다는 거네요. 나가주시겠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수가 화가 나서 나갔습니다. 도연과 세연도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홀가분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아, 너도 이제 알게 될 거야. 인쇄소는 절대 팔리지 않아. 서윤의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알아요, 엄마.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엄마, 저는 처음부터 기부 계약서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3년 전에 서재에서 우연히 봤어요. 그럼 어제 내가 한 말은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빠가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오빠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엄마가 너를 오해했구나. 엄마, 저는 항상 엄마 편이에요. 그리고 엄마, 제가 인쇄소 일을 배우고 싶어요. 정말이니? 네. 인쇄와 디자인을 결합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일은 돈이 많이 되는 일은 아니란다. 알아요.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며칠 후 도연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도연아. 내가 깨달아줘서. 한 달 후 서윤이 서울 일을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인쇄소 2층을 작업실로 꾸몄어요. 엄마, 이거 봐요. 서윤이 새로 만든 샘플북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매일 함께 일했습니다. 새로운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윤과 함께 인쇄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엄마,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잖아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이 인쇄소가 나중에 도서관이 되면 좋겠구나. 네, 엄마. 엄마의 책들이 그 도서관을 채울 거예요. 인쇄소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엄마, 우리 내일도 열심히 해요. 그래, 서윤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딸과 함께, 인쇄소와 함께, 책과 함께.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결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